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4월 16일 오후 1시 31분 현재 부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83.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중요한 지지선 잘 지키면서 상승 잘 이어가나 했지만 잡아둔 저항 정확하게 맞고 빠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들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고래들의 최근 움직임과 그들이 시장에 내고 있는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석하고 매매할 때 항상 쓰는 유용한 지표죠.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파란색 신호 보이면 상승한다는 신호고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임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역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복귀 먼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당시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켜서 보면 이 초록색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노란색 구간은 저항이고 아래쪽에 흰색 구간은 지지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최종 저항으로 잡아드렸던 노란색 네모박스 터치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지지 구간인 흰색 네모박스까지 터치를 했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흰색 네모박스 아래에서 마감하지 않고 위쪽으로 다 올라가서 마감해주면서 이후 장대 양봉으로 다시 상승 시도 나오던 이때였습니다. 제가 노란색 네모박스 상단인 85.8K 위에 캔들이 정확하게 잘 안착을 시켜야 다음 상승 구간 열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차트만 보면 충분히 한 단계 더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텔레그램으로도 차트 그림만 보면 단기 상방 충분히 가능하다. 상방 가능성 열어두고 변동성 주의하면서 시장 보겠다 라고 남겨드렸는데 이후 캔들 움직임 보면 초록색 네모박스 다시 한 번 더 지지받고 위로 싸줍니다. 하지만 노란색 네모박스 상단선 최종적으로 뚫어내야 하는 85.8K 뚫지 못하고 아래로 흘렀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흰색 네모박스 터치했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하락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락 장악형 캔들은 바로 직전 양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을 때 큰 하락 캔들이 작은 상승 캔들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보통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을 하고 나면 최소 한 번은 캔들의 저점을 아래로 빼게 됩니다. 근데 다음 캔들에서 이 초록색 구간과 저항 시작선이라고 말씀드렸던 84.7K를 뚫어 올리는 양봉이 출현하는 거 보면서 지금 바로 빼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날 새벽에 이 양봉이 올렸을 때가 새벽이었는데 이날 나스닥이 꽤 괜찮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저는 자러 갔고 이후 캔들 흐름 보시면 다음 캔들에서 초록색 네모박스 지지하면서 큰 양봉 나왔습니다. 한 번에 노란색 네모박스 뚫어내지 못했고 저항받는 듯 보였지만 이렇게 꽉 찬 양봉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힘이 괜찮다는 걸 의미하죠. 더군다나 이번에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은 하락 장악형 캔들과는 또 정반대 상황에 나타나는 캔들인데 바로 직전의 음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출현했을 때를 말하고 이는 이후 최소 한 번은 고점을 높일 거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캔들이 출현했을 때 노란색 네모박스 상단까지는 터치하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후 진짜 캔들은 좀 더 올라서 노란색 네모박스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85.8K를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노란색 네모박스 위로 86K부터 88K까지 저항 구간을 잡아드렸어요. 언제 잡아드렸냐면 처음 이 84.7K를 넘어섰을 때 이 양봉 캔들 만들어졌을 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변동성 큰 무빙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 대응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란 말은 이 노란색 네모박스 뚫어 올리고 난 뒤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이 구간들에서 중요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이 노란색 박스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구간과 이 핑크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구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직전 고점인 88.5K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하락 추세, 새로운 하락 추세의 저항이 만들어졌고, 제가 위쪽에 이 분홍색 선부터 보라색 선까지 잡아둔 이 구간은 큰 하락 추세 저항을 벗어난, 올해 내내 장시간 하락 추세를 지속했던 해당 구간에서 벗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다른 차원으로 보고 있고, 캔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까지 터치하고 빠지는 것과 지금 여기서 바로 빠지는 건 같은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무튼 그래서 이 구간으로 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이전에도 보시면 여기서도 실패, 여기서도 실패했던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항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제가 그 가격대로 여기 보시면 8635와 86435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죠. 이 캔들 움직임 보시면 정확하게 해당 구간 맞고 아래로 쭉 빠졌습니다. 제가 이 캔들 빠지는 거 보고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여기 저항 1차로 잡아드린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지고 있다. 이대로 빠지면 지지는 초록색 네오박스가 1차고 여기가 1차, 그리고 이전부터 이렇게 지지하면서 올랐던 흰색 네오박스 여기가 2차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82K대에서는 받아줄 거다. 여기가 82K대예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요즘 크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가 상승하더라도 오늘 터치할 수 있는 최대치는 87.5에서 87.7K까지라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시간봉상으로는 하락 장악형 캔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여기서 일단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앞의 양봉 캔들을 모두 잡아먹는 음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두 개 남겨드렸고, 그럼 결국 하락 장악형 캔들이 출현하고 나면 해당 캔들보다 더 아래로 최소 한 번 이상 저점을 낮출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지키지 못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겠죠. 이 캔들 움직임 보시면 아래로 쭉 빠지면서 첫 하락 장악형 캔들의 저점 아래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82K대에 있다고 했던 지지 디테일하게 텔레그램 남겨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빠졌을 때 남겨드린 텔레그램이고, 지금 저점부터가 단기 지지 구간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지지 시작된다. 정리하면 이 83K 부근 여기서 단기 지지가 시작되고, 중요한 지지는 오늘 82660 여기입니다. 여기를 오늘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빼버린다. 그러면 82.2K에서 81.9K까지 여기는 지켜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지지 잡아드리면서 단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단기라는 건 시간봉상 그리고 일봉상까지의 지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받아주지 못한다. 그럼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큰 뷰에서 지지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이 큰 뷰에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어디냐면 중요한 근거는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75.8K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지지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힘있게 오르고 빠졌다가 두 번째 오를 때 큰 장대 양봉으로 쭉 밀어 올린, 여기 제가 힘센 구간이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70K 후반에서 80K대,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어림잡아 80에서 79K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테일한 가격대는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거고, 파동에서도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 제일 저점에서 못 잡았을 때는 1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2파 저점에서 사야 되겠죠. 만약에 2파에서 못 샀다. 그러면 얘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1파 고점을 돌파할 때 여기서 사야 합니다. 이걸 지금 상황에 적용해 보면 75.8K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동상 고점 찍고 내려오는 조정에서는 매수를 해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안 받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장대 양봉을 올린 것처럼 이번에도 장대 음봉으로 쭉 뺄 수도 있을 겁니다.
파동상으로도 지금 여기서 1, 2, 3, 4, 5가 나오고 3파가 완성돼서 여기서부터 1, 2, 3, 4, 5로 갈지 여기까지 5개 파동이 하나, 둘, 셋, 5개로 나온 게 3파 안에 5파동일지 아니면 여기서 A, B, C 해서 C파동 안에 5개일지 C파동 안에 5개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지금 구간은 파동상으로는 많은 시나리오들이 겹쳐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 5개로 이렇게 빠지든 아니면 여기까지 4파라고 치고 여기서 5파가 한 파동 더 올라가든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오면서 빠질 거고 A, B, C 다음 나오는 5파동이 아니라 여기서 1, 2, 3까지 올랐고 이제 4 나오고 5 간다 하더라도 4파동은 1파동 아래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라인 어딘가에서 받아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든 이 부근에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동상으로도 그렇지만 힘의 세기를 봐서도 제가 이전부터 여기 정말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 분석뿐만이 아니라 지표상 보더라도 VRBP 지표 켜보면 이런 구간, 그 아래로는 이런 구간, 여기가 82K 구간이고요. 여기가 80에서 79K 구간입니다. 매물대도 잘 자리하고 있고 이평선들도 이렇게 잡아둔 지지 구간으로 중첩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여기서 추가 매수 들어가거나 여기 이탈하는 움직임 보이면 말씀드렸듯이 80K에서 79K쯤에 있는 주요 매수 자리에서 추가 매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매매 전략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평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일봉상 이평 보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시나리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 양봉 캔들 만들어질 때였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던 캔들 흐름은 이후에 가격 좀 더 오르면서 62평, 이 초록색 62평을 터치하고 저항을 받을 거다. 그리고 빠질 때 22평, 이 노란색 선인데요. 노란색 선 22평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빠지면 안 돼요. 지지를 받고 쭉 치고 오르면서 한번 맞고 빠졌던 이 62평 위에서 잘 안착시켜주면 제가 다음으로 이 파란색 저항 도전하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상황은 예상한 대로 62평에서 저항받고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노란색 22평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 22평의 디테일한 가격대는 82.4K 정도 됩니다. 제가 아침에 잡아드렸던 초록색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이고요. 이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있는 80K에서 79K대는 터치하지 않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초록색 구간을 단기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 여기서 더 빠진다? 80K에서 79K 가면 이동평균선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그럼 주봉을 봐야 합니다. 주봉과 더 큰 시간 단위, 뭐 3일봉 기준, 4일봉 기준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다 보는 건 복잡하실 테니까 이건 제가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초록색 구간 잘 지키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일봉상 그리고 시간봉상 다른 지표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는 데 비해서 RSI의 저점은 이전보다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일봉상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봉상 다이버전스는 최소 며칠, 최대 2, 3주까지도 그 추세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강한 상승 반등이 나와줬지만 앞으로 최소 횡보하거나 혹은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비트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아직 시간봉상 비트가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고 힘있게 상승했지만 비트가 중간중간 조정도 거쳐왔고 최근 3일간 거의 횡보에 가까운 조정을 보이면서 과열될 수 있는 시장의 심리를 그때그때 식히면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RSI 상에서 비트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동안 RSI가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고 결국 이런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비트가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했던 걸 알 수가 있는데 3월에 16.3%가 오르면서 과매수 영역에 도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는 저점 대비 16.4%로 이때보다 약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봉상 RSI 수치는 훨씬 더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RSI 수치가 잘 관리되고 있고 추가 상승할 여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알려준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가 나타나면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빨간색 신호 연속해서 나오면서 크게 하락한 거 보실 수 있고 파란색 신호는 이후 가격이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여기서도 초록색 신호 뜬 후에 약간 상승했고 여기서도 초록색 신호 뜬 후에 16% 상승했죠. 더 짧은 타임프레임 1시간 봉이나 15분 봉이나 어느 타임프레임에서든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요. 신청하셔서 매매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연속적으로 빨간색 신호 계속 보인 후에 크게 하락한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초록색 신호 보인 후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RSI 소스 코드는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카톡 링크 통해서 자료 신청해 주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여기 초록색 구간에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더 빠진다 하더라도 80에서 79K대에서 받아주고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대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최고점을 경신하러 가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약에 여기서 이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 저항을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찐 상승인지 아니면 내리 하락하던 큰 하락 흐름의 단순한 조정 되돌림인지 그건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잠깐만 보더라도 중요하게 뚫어내야 하는 저항들이 잘 보입니다. 제가 여기 잡아둔 구간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95K대 여기 저항도 뚫어내야 하거든요. 여기 위로 98에서 100K대 부분 저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바로 주봉상 MACD입니다. 보시면 주봉상 MACD의 히스토그램이 작아지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확실히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MACD 선과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이 시그널 선이 이렇게 붙으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해요. 이전에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난 뒤에 비트가 크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승 돌파한 후에 비트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모양과 많이 닮아있는 2021년도 보시면 약 2달 정도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다가 MACD 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온 후에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아직 명확하게 큰 상승 모멘텀을 보이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캔들이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MACD 선이 시그널 선과의 이격을 줄이고 골든크로스가 나기까지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번엔 슈퍼트렌드 지표를 보려고 하는데요. 슈퍼트렌드 지표는 빨간색 구간으로 보이면 매도세가 강함을, 초록색 구간으로 보이면 매수세가 강함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슈퍼트렌드 지표를 4일 기준에서 보면 중장기간의 추세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였다가 초록색으로 구간이 바뀌면서 큰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이후 큰 하락 추세를 거쳐서 다시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됐고 지금은 슈퍼트렌드 지표가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장이 확실한 하락세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 빨간색 구간이 초록색 구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최소 102.8K를 넘겨야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뚫어내야 하는 강한 저항들이 많은데 102.8K까지 단숨에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나고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슈퍼트렌드 지표의 경계선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후 캔들이 슈퍼트렌드 지표의 경계를 타고 4일 봉상의 슈퍼트렌드 지표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확신할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4시간 봉상으로는 초록색 구간에 들어와서 시간 봉상으로는 매수세가 강함을 알 수 있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그 경계 가격대는 82K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봉상 슈퍼트렌드 지표는 빨간색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일봉상으로는 약세 중임을 나타내죠.
근데 일봉상 해당 구간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경계 가격대는 89.4K 정도 됩니다. 각 경계 구간은 주요한 지지나 저항 역할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순서로 청산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기준에서 86.7K에서 87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주 기준에서 봐서도 86K 위쪽에 많은 물량이 있는데 디테일한 가격대는 86.5K에서 86.7K 그 위로도 89.5K 정도까지 유동 물량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이클 세일러의 추가 매집 소식과 블랙록의 시장을 향한 매수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3,459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평균 매수가는 82.6K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로써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총 개수는 53만 1,644개라고 합니다. 매수한 비트코인의 전체 평단가는 67.7K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의 큰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죠. 레리 핑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장의 매수자로서 참여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최근 폭락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준 미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나스닥 차트 보시면 이거 월봉이거든요. 제가 주봉으로 지지난번 영상에서 얘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을 때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 마감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지만 여기 아래로 빠지면 15,000선까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다행히 쭉 말고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세 구간 잡아둔 지지선 위로 올라간 상태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위쪽에 또 중요한 저항이 있어서 여기 맞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17,000선 아래까지 빠지지 않고 이 부근 어딘가에서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17,460선 여기 아래로만 마감하지 않으면 여기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서만 마감해도 이 어딘가에서 받아주다가 이렇게 상승할 여지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4시간 봉으로 RSI가 저점은 아래로 더 빠졌는데 캔들은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고 쭉 반등 나온 걸 알 수가 있거든요. RSI 관련 자료나 소스코드 신청하셔서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이나 나스닥 일반 주식 종목에 잘 활용해서 매매 유용하게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도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란색 네모박스 지지 빼지 않은 채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03달러 위쪽에 자리하고 있네요. 근데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 바로 위쪽에 이제 저항이 있어요. 여기를 뚫어 올려야 크게 상승 가능하겠고 여기 맞고 떨어지면 다시 이 노란색 네모박스랑 303달러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중요한 지지 있지만 일단은 이 초록색 구간 83K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초록색 구간을 잘 지키는 게 좋겠고요. 초록색 구간의 마지노선은 82K 정도 됩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84.4K와 84.7K 여기를 뚫어줘야 합니다. 여기 뚫어 올리면 위쪽으로 크게 치고 오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지지는 이 구간 83에서 82K 구간 그리고 저항은 여기 84.4에서 84.7K 구간 여기를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4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